어른,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아인슈타인도 세상의 수많은 인생 멘토들도 우리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전하자 한 번뿐이 이 삶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성취 경험들을 쌓아가며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나는 일에는 화가 나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웃음을 털어버리고 내일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펑펑 울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게 다시 힘찬 발걸음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즉각적인 방식으로 이 삶을 세우게 합니다. 이 색깔 방황할 때 저는 전자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길을 찾다는 마음입니다. 길을 찾지 않으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방황하는 시간이 고통스럽다고 힘들더라도 그 끝은 결국 내가 바라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어 보는 게 어떨까요?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일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나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체 불가능한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비자발적으로 지구는 반복의 주인이며 동시에 각자 삶의 주인입니다. 바라가 원하는 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내 마음의 그래서 비하면 아주 작은 슬픔입니다. 로이스 동키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슬픔의 크기가 들어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슬픔의 중심으로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이 골프공 하나를 평범한 유리컵에 넣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제법 묵직한 골프공이 컵 안을 빙빙 돌아다닙니다. 무게가 쏠리기라도 하면 유리컵이 금세 기웁니다. 이제 이 골프공을 1리터짜리 물통으로 오는 거 봅시다. 처음에는 소리를 내며 바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금방 그 존재감은 시들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골프공을 대형 생수통에 넣어 봅시다. 골프공은 작은 물건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골프공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슬픔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성장할 때마다 슬픔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집니다. 그러면 어느새 나를 괴롭히던 슬픔은 마음속에 어디에 있는지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래전 우리를 아프게 했던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슬픔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주었네요. 물론 그 당시에는 나를 크게 흔들어 놓았던 사건이지만 지금 아닐 겁니다. 마음의 그릇이 커서 그렇습니다. 로이드 동킨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슬픔과 성장은 단간이 크고 있습니다. 슬픔이 줄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에는 자기 현실 경향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거대한 잠재력의 가능성을 태어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고통이나 방해 요인에도 불구하고 성장한다는 특성을 말합니다. 마치 작은 몸매기 결국에는 거대한 아름드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실현 경향성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봅니다. 최근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면 떠올려 보세요. 누구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도하는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문구를 쓰겠다고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바라보세요. 세월이 지난 뒤에 그 고통은 내 마음속의 그릇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무 뿌리에 영양분이 가서 가지 끝까지 도달하면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많이 흔들려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흔들림을 통해 더욱 멋진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세요. 행복으로 걸어가는 힘입니다. 행복의 단점문의 단점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같은 문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열리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고 헬렌 켈러가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뇌척 수막염으로 목숨을 잃을 뻔합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그 후유증으로 시력과 청력을 잃어서 빛도 소리도 없는 세상에 갇혀버립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헬렌 켈러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듣던 방법을 깨우쳤습니다. 발성법을 훈련하여 5개 국어에 능통했으며 시청각 장애인 최초로 대학교를 접한 뒤에도 저는 차별받고 억압받는 이 사람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녀의 삶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이후 장애인 복지와 사회인식 개선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행복의 문은 결코 열리지 않는 단단한 벽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희망으로 노력으로 다른 쪽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심리학에는 학습된 무기력이나 말이 있습니다. 피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실제로 극복할 수 있는 일도 단념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몸 길이의 최대 100배까지 쪼아올 수 있는 벼락을 작은 유리병에 넣어놓으면 처음에는 계속이지만 자꾸 실패하면서 점점 무기력해지고 나중에 병뚜껑을 열어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닫혀있는 행복의 문만 바라보는 이유는 자신의 한계를 뚜껑짓고 능력이 생겨도 벗어날 수 없다는 무기력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회를 놓쳤을 때 역시 나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음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무기력은 대학생 자신 공부에도 꾸준히 들어오는 부모님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업무를 해냈지만 꼬투리를 잡고 무시하는 상사로부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런 경험들로 인해 단념하고 포기하는 것을 실천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시도하지 않는다면 좌절은 없겠지만 역시 새로운 시기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어느 속에 빛의 문을 연 헬렌 켈러처럼 한 번 더 힘을 내부는 겁니다. 반드시 자신의 때가 옵니다. 이 홍자성은 먼저 핀 꽃은 먼저 진다. 남보다 먼저 공을 세우려고 조급히 서두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홍자성은 명나라 말기의 문신으로 국어 청렴한 인생과 인격 수양을 바탕으로 집필한 명언집인 책은 되면 오늘날까지고 그 지혜를 전하면 많은 이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풀뿌리를 심는 이야기라는 뜻의 책은 담은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를 심는 어려운 처지에서도 세상 포기하지 말고 살아간다는 응원의 의미를 살고 있습니다. 먼저 핀 꽃이 먼저 진다는 문장을 읽으면 저는 매미가 우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사람은 먼저 나무 매미가 모면하고 올 때면 너무 일찍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초가 무렵 늦게 나온 매미가 매매하고 오면 너무 늦게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삽니다. 어쩌면 이 매미들은 너무 조급했거나 너무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제 짝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에는 소리가 있어서 이 매미 소리를 개들 시작의 끝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 큰 소리를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이는 25세
CEO가 되어 50세에 죽고 어떤 이는 50세 CEO가 되어 90세에 죽는다거나 버락 오바마는 55살에 은퇴했고 도널드 트럼프는 70세에 시작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각자 자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자성이 말하는 때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주위 사람들보다 지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시간 방식에 따라서 긴 인생을 찾아가면서 적성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 결혼 앞둔 사람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연애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한 사람을 만나고 보니 그 시간이 모두 이 사람을 가장 작동할 때 만나려고 날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어른들이 연애를 여러 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가 아픈 연애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몸에 지니는 것을 비는 동물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그 오중에서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가고 습관을 듣다 아주 피는 것입니다. 누구 지급하지 마세요. 반드시 잔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마주보기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레프 스토스타인은 화가 났을 때 행동이나 말을 하기 전에 열을 세라. 무시 화가 났을 때는 100을 세라고 했습니다. 수세기에 거쳐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고 있는 현인들은 화가 난 사람에게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바보 P.S. 레터너는 마음속에 비어있다가 다키자와 박킨 쓸모없는 가시와 같다가는 토마토 애담수 회가 났을 때 대처법은 이성으로 억제하라. 유혹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세네카 언젠가는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떠올려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화를 다스릴 것인가 까마득한 이해는 이든 21세기인 지금이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중 화가 나면 일단 눈을 감고 입을 닫고 기다리라는 조언이 참 많았습니다. 프로스트레인은 또 작은 화에는 열을 세고 큰 화에는 100을 사이는 만날 남길 정도였습니다. 화가 나는 장면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 다시 되새겨봅니다. 순식간에 치밀어 오는 화는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기 어려운 중생입니다. 그러므로 일상 화로보다 화를 유발하는 상황보다 멀어지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방송과 강연으로 잘 알려진 최유나 이혼 전문 변호사는 결혼의 조건으로 잘 싸우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수천 명의 갈등과 화해, 이별 지켜보면서 잘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잘 싸우는 법안은 잠시 화장실에 가는 것, 물을 한 잔 마시는 것, 심호흡하는 것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화가 나려고 할 때는 다른 행동으로 심표를 찍어두는 것입니다. 화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화로부터 몰아지는 것이 시작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최근에 크게 화나는 일을 겪게 되면 가슴이 잡히면서 잠도 못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는 화로부터 비롯한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화는 마음의 그릇을 상하게 합니다. 힘든 마음을 안고 당장의 화를 해결하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멀리 떨어지기 위해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등산에 산책하면서 나만의 안전에서 피해날 줄 씌워주세요. 화를 마주보고 않는 일은 그 다음에 해도 됩니다.